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주말까지 우리 주식시장 상승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반등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에는 이제 다소 쉬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오늘도 상승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이제 강하게 시작을 하였다가 오후에는 이제 다소 약하게 좀 밀리면서 그래도 이제 3,000포인트를 가까스로 이렇게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또 11월 말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반등이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이제 밀려나게 되니까 시장이 역시 강하지는 못하다. 그리고 시장이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냐? 주식 시장이 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재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러한 그 느낌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아마 이번 주는요. 이번 주 초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면서 3,000포인트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3,000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좀 그 지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어떤 우리가 보면은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포인트 얼마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심리적인 그런 지지점과 저항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여기가 과연 반등을 하였는데 정말로 여기 도달하여서 지켜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밀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거든요. 3,000포인트가 우리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3,000 딱 떨어지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면 그 이전에는 3,000포인트에 절대적으로 위에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 두 달 동안에 이렇게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고 또 여기 앞에서는 더욱이 2,8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또 보면 어때요? 심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현재의 어떤 주가의 어떤 모습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이 3,0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오르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지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요. 이번 주 초에는 일단은 잠시 쉬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주에 3,000포인트 정도가 잘 지지가 되어진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이번 주 후반부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건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게 되면은 펀드 매니저들 휴가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락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배당락도 그 다음 주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막 배당까지 받고 나면은 거의 이제 올해 증시는 이제 다 하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0일 폐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배당 전까지 해서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배당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까지가 이제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이제 충분히 상승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가능한데 일단은 이번 주 초에는 이 지지 확인.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오늘 좀 음봉으로 결국 마감을 하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렇게 3,000포인트는 지켰고요. 내일도 아마 반등으로 시작하지만은 크게 올라가거나 하지는 못하고 3,000포인트를 지키는 선에서 만약에 아침에 상승 나면 오후에 좀 밀린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좀 약세로 시작하면 조금 들어서 이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초까지는 좀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를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3,000포인트를 재차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2,950 정도가 또 지지점이 되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모처럼 3,000포인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더 마음으로는 더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떨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걱정과 우려 이러한 것들도 시장에 좀 도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항상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반등이 오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어느 정도 챙겨놓자 그런 심리들이 강한 것 같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면은 항상 심리적으로 어때요? 지켜내다가 3100 지켜내다가 깼으니까 3000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후퇴하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만 깜짝깜짝 놀라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등이 올라올 때마다 어서 빨리 현금을 좀 마련해 놓자 하면서 챙기는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개인은 오늘은 뭐 매도 우위였죠. 매도 우위. 아침부터 이제 장 마칠 때까지 매도로 일관했고 대신 이제 기관은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한 4,6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고 외국인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만은 막판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일단 뭐 1,300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기는 하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매도를 하였지만은 적당한 데가 되면 또 이제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지금 12월 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참 재미가 없었죠. 올해 주식 시장은 재미가 없었고 그만큼 이제 그 전년도 작년에 이제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쉬어감 이런 것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1년 거의 1년 동안에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빠질 만큼은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모든 초점이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은 뭐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을 통한 반등 이 정도.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올라와 가지고 3,000포인트 위에서 한 3,050 내지는 3,100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은 상당히 뭐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다음으로는 일단 내년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아주 크게 연말에 대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아주 큰 기대는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그럭저럭 뭐 조금이라도 회복한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내년 가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좋아진다면은 그때 좀 어떻게 한번 나서보자 그런 심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때요? 이렇게 반등 올라오면 팔기 바쁘잖아요, 요즘에.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연도상으로는 올해는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분명히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투자는 계속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는 계속 어차피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지금 있죠. 내년도 시장은 지금 있죠. 지금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기상이죠. 연도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쪼개어 나와서 그렇게 될 뿐이지. 이번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이제 그 봄에 전통적으로 이제 봄에는 상승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연초에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승들이 올라오게 될 텐데 그러한 상승들이 시작은 언제냐? 보통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겨울 있죠. 겨울 때 연말 이럴 때 보통 보면 연말에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해가지고 올해보다는 좀 더 투자를 잘 하리라라는 그런 결심들과 다짐들을 하고 있죠. 올해는 시장 분위기가 나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은 내년에는 잘해보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좀 잘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내년에 시작하면 또 늦습니다.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반영이 되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년 투자를 어느 정도 잘 만들어 나가고 싶다면은 지금 있죠. 지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요. 시장이라든지 종목들이 잘 될 때 연말쯤 있죠. 연말쯤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지수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몇몇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가까이로 가보면요. 그 2019년도에 말이 있죠. 2019년 여름에 이제 깊은 조정과 함께 이제 보통 연말에 보면은 이런 조정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연말쯤 가면은 시장이 바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이 12월 달까지 이렇게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연말 그 대부분 좀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죠. 예. 그리고는 이제 연초에 어느 정도 상승을 이렇게 해 나가다가 푹 빠져 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하였던 것은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우리 그때 굉장히 큰 피해들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큰 악재로서 빠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빠지게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원래대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왔고 그 위로 이제 더 큰 상승들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한 하락이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큰 악재가 왔기 때문에 빠져버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은 적당한 행보와 함께 어차피 또 이렇게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더 큰 상승이 나왔다. 물론 변곡을 참 잘 만들어내기는 하였습니다만은 그런 상승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이 조정이었고 이어져 갔다고 하면은 연말에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팍 아프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연말에 이렇게 보면은 이때도 보면 2150포인트 이상 올라갔던 것이 2050까지 내려왔으니까 100포인트가 이렇게 하락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2000대 있죠. 여러분 2000포인트 있죠. 2000포인트에서 100%가 이렇게 100포인트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하락입니다. 시장으로 보면은요. 전체 보면은 2000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제법 그게 한 5% 가까이 되는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되는 가까이 하락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5% 나오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겁니다. 비교적 크게 떨어질 때 어때요? 한 1% 빠지면 오늘 좀 많이 맞았다. 그리고 좀 크게 많이 맞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한 1.5% 이렇게 팍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날 시장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많은 종목이 부르딩딩하고 네. 또 이렇게 속재를 확 깨고 내려오는 그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시장 오늘은 참 재미가 없었구나. 오늘 참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하락이 이제 5%나 되었거든요. 근데도 보면은 이제 이때 보면은 하나의 또 다음 상승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번 더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인상적으로 올랐던 그러니까 그 지난 장에서는 2017년도 상승이죠. 근래의 상승 말고 작년에 이런 상승 말고 그 앞전에는 상승다운 상승이 우리 코스피에서는 별로 없었죠. 2011년도 조정 이후로는 그냥 횡보하다시피 거의 한 5년 이상 횡보하다시피 하다가 2017년 정도에 되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한번 2600까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올라오는 그런 장이었는데 자 이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2600 갈 때 보면은 시장이 어때요? 그 전에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자리를 보면은 저기 이제 2000이라든지 2000포인트 아래 이럴 때가 보면은 또 싼 자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꼭지는 이때죠. 꼭지는 이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 보이는데 여기서 그냥 스물스물 상승해가지고 2600까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올라가는데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요. 연말쯤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여기도 보세요. 이때도 11월 달이 참 이때도 어려웠습니다. 이 11월 달 보면은 음봉 아주 큼지막한 것이 보이죠. 무려 3% 이상 그런 음봉이 큼지막하게 이렇게 확 내려꽂듯이 막 위에서 사정없이 아주 날카로운 것을 탁 꼽듯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1950포인트를 장중에 이탈하기도 하였는데 이 아픈 조종이 있다고요. 근데 이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무지무지 어렵고 모처럼 2000 위로 올랐는데 또 2000 밑으로 빠져가지고 정말로 또 재미가 없구나, 힘들구나, 그러한 분위기였죠. 자,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쯤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상승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날은 이제 또 크게 올랐죠. 네, 뭐 한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다시피 하였거든요. 그러면서 2000포인트를 재차 돌파. 이때는 이제 또 이런 모습을 나올 수도 있죠. 연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그 배당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였죠. 이때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좀 주춤하면서 빠져요. 이제 배당도 다 받았으니까 시장은 또 이제 약하구나, 더 이상 나가지 못하구나 하였는데, 그리고 또 떨어졌죠. 이때 이제 그 배당 받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새해에 들어와 가지고 시장이 또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2050포인트를 땅 돌파하면서 이때 신고가가 딱 나버렸죠. 2017년도 초에.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신고가가 났고, 그랬더니 이제 그로부터 해가지고 시작되었던 것이 쭉 보면은 그 위로 어때요? 봄까지도 상당한 그런 상승이 있었죠. 봄까지 상승, 그리고 여름까지 6월 달에 여름까지 상승해가지고 7월 달에 이런 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때요? 상당한 이제 그때 신고가가 났던 2,4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이제 신고가가 났던 자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2,000포인트에서 이렇게 올라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상승 2017년도 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진짜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이러한 장이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근데 그 시작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라고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시장이 어려운 때 있죠. 연말에 이렇게 막 시장이 이렇게 장기평선 아래까지 확 눌러가지고 고통을 줄 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막 이렇게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200포인트고 2250 올라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시장도 신고가 났고요. 아이고, 이제 시장이 좀 드디어 되살아났구나.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살아났으면 이제 좀 주식 투자를 제대로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이제 이때 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입성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자, 이때도 보면은 이제 이끌어내던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좀 이끌어낸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 삼성전자도 저기 앞서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왔죠. 크게 올라와 가지고 이러한 상승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뭐 삼성전자 올라오니까 종합지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나고 보면 이때도 참 좋은 장이었고 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2200 이상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니까 좋아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탁월한 수익률과 더 높은 어떤 그 성과를 위해 가지고는 2200 올라올 때 이때 이제 시장이 살아났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자리 여기서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면은 더더욱 좋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2016년 말이거든요. 2016년 말.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은 이렇게 이때도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때 이제 반등을 해 나가면서 오히려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때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다면은 2016년도 말에 이러한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할 수 있었으면 어때요? 더더욱 좋았겠죠. 2016년도 말 여기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면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에 이렇게 상승이 있었죠. 상승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지수를 보지 않고 종목을 연구하면서, 여기도 삼성전자는 좀 힘들었 것이거든요. 이때도 삼성전자가 이때도 보면은 잘 가다가 푹푹푹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액면 분할 정리기인데
액면 분할하고 난 가격으로 환산해도 34,000원까지 올랐던 것이 3만원 밑으로 이렇게 푹푹푹 빠지면서 내려오죠. 그리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막 곤두박질 치듯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뭐 삼성전자 이렇게 어느 정도 올랐다가 빠지게 되니까 별로 희망이 없죠. 거기다가 시장은 어떻습니까? 더 힘들고요. 그러한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나중에 그 지수 회복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만약에 이런 삼성전자를 저기 3만원대 초반에 매수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삼성전자 주도주였거든요. 그래서 3만원 초반에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저기 57,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였는데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도 이때 당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렇게 이제 끝에 가면은 그때 관심을 가졌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연말에 시장이 항상 어려울 때 이제 조금씩 올라올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금도 우리 보면 어때요? 그냥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또 그 이상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은 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내년 되어 보고 내년에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어때요? 시장이 반등이 올라오고 하니까 일단은 현금 확보하자 해가지고 매도를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삼성전자가 시장이 좋아지고 나서 그때 시장이 좋아지고 나니까 시장을 이끌어내는 종목이 삼성전자네. 그럼 이 종목을 사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죠.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이 종목을 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충분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기 3만원대 초반에 들어가도요. 상당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들어가면 더더욱 좋았겠고. 근데 어때요? 이런 종목은 이렇게 빠른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종합지수가 지금 보면은 이때 이제 크게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봄에 상승이 있을 때 보면 연말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상승이 있기는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2015년도에도 나름대로 이때 2200포인트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상승이 있기는 있었는데 올라와서 이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2200, 2000 이상 올라가고 막 이렇게 2100 이상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이전보다는 좋아졌구나 하는데 항상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기 전에 연초가 어때요? 연말, 그 앞전년도 연말쯤이 어려운 자리거든요. 근데 지나가 보면 거기 바닥이고 거기 병곡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도 2014년도에도 말 이후에 비교적 이러한 마디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뭐 하다못해 저기 201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 여름에 크게 한번 얻어맞고 연말까지 큰 힘을 못 쓰다가 또 그 다음에 돼가지고 보면은 좀 나름대로 이런 상승이 좀 있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연초에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봄까지 상반기 보면은 힘들 때도 시장은 어느 정도 이런 상승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크고 작은 상승이지만은 출발할 때를 보게 되면은 그게 그 년도 연말에 항상 어려웠던 이런 자리 있죠. 여기는 연말이 아니구나. 이 연말에 어려웠던 자리가 지나고 보면 다 병곡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말에 조금 이렇게 배당받고 상승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내년도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때쯤 가가지고 내가 잘해야 되겠지 하면은요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례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있죠. 지금 이제 시장이 한참 특히 이번에는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참 아픔이 컸거든요. 3300포인트까지 바라보았던 종합지수가 2800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들은 꿈이 없잖아요. 꿈이 없어.
꿈이 없으니까 이번에 빠질 때 다 개인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매수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지수 11월 달 말에 이렇게 탕 깨고 내려가니까 개인 투자자가 어디로 많이 갔냐면은 인버스로 갔어요.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있죠. 인버스 그것도 꽃버스 곱하기 2 두 배로 레버리지 쓰는 효과가 있는 그 곱하기 2 인버스. 그러니까 시장 내려오는 거 보고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릴 때 먹겠다 이거죠. 거기에 베팅해 가지고 다 죽었거든요. 손실은 이제 크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다가 올라오니까 이제 진짜 꿈이 없는 거죠. 야, 시장 정말로 안 돼. 아니 지금까지 얻어맞고 또 꽃버스 사가지고 또 얻어맞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항복하는 자리거든요. 그만큼 분위기가 험악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항상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 대중들의 꿈이 없고 정말로 상처투성이고요. 이제 진짜 주식 투자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진정한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요. 장 좋을 때는 작년 딱 1년 정도 되겠다. 그죠? 이때 막 삼성전자 날라가고 하니까 뭐 맨날 물어봐요. 뭐 지금 사도 되냐? 뭐 사면 좋냐? 막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면서 아니 좀 참으라고 해도 예, 서둘지 말고 참으라고 해도 그래도 막 자기들이 알아서 산다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주식 투자에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식 뭐 아프니까 막 이렇게 얼마를 손실을 봤다 막 이런 거는 아닌데 좀 주식 투자 이런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바닥이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바닥이 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좋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준비를 좀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을 잘 볼게요.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기 기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기아라는 종목이 그 주도주로 이제 나설 때, 주도주로 나설 때를 쭉 가보면 이 과거에 이때였거든요. 리먼 사태 때 이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보면 이제 연말쯤 되면 좀 주춤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결국은 이제 이 기아가 저기 2009년 5천원대 바닥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2011년, 2012년도에 8만원대까지 이르는 아주 10배 이상의 큰 상승을 만들어낸 그러한 종목이었던 것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잘 보면은 몇몇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주지는 않지만 몇몇 구간을 보게 되면은 또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자, 한번 상승을 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쭉 상승을 해가지고 언제 이제 쉬느냐? 여름에 잠시 쉬었어요. 이 종목. 여름에 이제 좀 이렇게 쉬어가면서 약간의 횡보를 하였거든요. 근데도 이때도 보면은 이제 이 횡보가 여름에 시작되었던 횡보가 어디서 마무리되냐면은 이때도 11월이에요. 11월. 이때 보면 11월 27일 금요일이거든요. 이번에도 참 이상해요. 이번에도 11월 마지막 날이었죠. 11월 마지막 날에 거의 2,800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갔던 거고 이때도 그렇거든요. 11월 27일. 그때 이제 보면은 크게 한번 딱 맞으면서 어때요? 와, 이거 이탈이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아차를 보면은 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저기 5,000원, 6,000원 하던 종목이 거의 2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적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니까 기아차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드디어 조정에 들어가는구나. 이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다 던져버립니다. 포기하고 던져버리는데 근데 거기가 보면은 어때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12월 달에 올라올 때는 그냥 또 이제 배당 받고 또 윈도우 드레싱 이런 거구나 하는데 근데 12월 달까지 이렇게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당락 이후로 어떻습니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당도 받았고 이제 힘 못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조정을 한 이후에 잠시 조정한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하더니 2만 천 원까지 회복하더니 그 뒤로 어떻습니까? 연초부터 해가지고 또 다시 어때요? 연초에 이런 상승들이 또 쭉 나오게 되었죠. 언제까지 나옵니까? 6월 달까지 또 상승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니까 연말에 어려운 자리 있죠. 이러한 자리가 또 하나의 이런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아차가 들어갈 만한 그런 좋은 찬스가 여기 또 한 번의 찬스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으면 어때요? 저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도 수익이 상당히 낮다 그죠? 한 2만 원 아래에서 샀을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여름까지 6월 달까지 보유했으면은 2만 원 정도에서 이제 3만 원 넘어갔으니까 50% 이상은 수익이 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여름에 조금 조정을 하였죠. 여름부터 또 조정하면서 언제까지 조정합니까? 9월 달까지 이렇게 조정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9월 조정하고 또 올라갔었죠. 또 상승이 있었고. 근데 이 종목도 보면은 또 이제 잘 올라가다가 이때는 이제 좀 강한 편이었는데 이때도 보면은 그 연말쯤 되어 가지고 기아차가 한 5만 원 정도 올라가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잘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이때도 보면은 기아차가 상당히 올라왔구나. 5만 원이 되었는데 진짜 딱 10배 올랐거든요. 정확히 꼭지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어때요? 조정을 좀 하는구나 하더니 또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보면은 이런 조정들이 좀 있었죠. 연말에 이런 조정들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어때요? 그 다음 상승으로 그 다음 해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 부분들이 있죠. 하물며 주도주인 기아차가 이렇게 쉬어갈 때 이때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자, 잘 보셨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이러한 공통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요즘에 보면은 이제 또 바이오 올라갈 때 유명했던 종목이 어떤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도 이제 꽤 상승을 많이 해갔죠, 여러분. 상승을 이렇게 해갔는데 결국 이제 100만 원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100만 원을 찍고 갔는데 이 종목도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때도 보면 이 종목은 2019년도에 가만히 가볼게요. 2019년도에 가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럴 때이거든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조정을 하면서 이제 12월 달이 되고 이러니까 아이고 별로 기대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올해는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12월 말에 올라가고 배당 받으려고 이제 좀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했거든요. 이제 배당 받고 나니까 역시 떨어지고 있죠. 떨어졌거든요. 제자리 들어왔는데 얼마 있으니까 또 상승을 하더니 신고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저기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55만 원 근처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도 공교롭게도 딱 보면은 이 배당 받기 전에 이렇게 조정하고 있을 때가 좋은 자리였거든요. 찬스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조정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해 상반기까지 상당히 올라왔죠. 그러면서 80만 원대까지 갔거든요. 여러분 이거 80만 원 가는데 여기 40만 원대 샀으면요 100% 먹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해까지. 자, 이런 모습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가만히 보면 이제 여기는 크게 올랐지만은 항상 그 연말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요. 연말에 조정. 그래서 여기도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016년도에 보면은 여기 어려운 자리 연말에 이렇게 어려운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또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해 봄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승에 대해서 상승이 있죠. 상승이 있는데 거기서 또 보면 하나의 출발점 시작이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종목이 이제 좀 구간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특히 연말에 이렇게 좀 비교적 아프게 조정을 하였다, 재미가 없더라 할 때 보면은 그 다음 해 보면은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제법 보이고 있죠. 우리가 몇 개를 이렇게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개밖에 안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몇 개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죠. 2020년도 이후도 연말, 이때는 연말에 우리 어려울 때도 보면은 이 포스코 케미칼이 10월달에 완전히 저점캐고 이렇게 내려갔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연말쯤 해가지고 연말에 어느 정도 좀 12월 달에는 상승이 있었죠. 시장이 좋아지니까. 근데도 여기가 이제 11월 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좋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은 기대를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그저 그랬거든요. 근데 12월 달부터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다음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저기 조금 1년 전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2019년도도 보면은 연말에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 다음 해 초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 연말이 좋아요. 그래서 연말에 여기도 이제 재미없고, 오랫동안 거의 한 2년 가까이 조정을 하는 난 재미없는 구간이었지만, 2016년도도 거기가 어려웠지만은 결국 보면 2017년, 2018년도까지 이때는 상당히 크게 올랐거든요. 이때 가격이요, 만천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종목이 결국은 여기까지 나중에 한 7만 원까지 오르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출발점이 보면 연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분명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작아가지고 진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개의 종목들을 보고 또 그 같은 종목으로서 또 예전에 있던 과거에 있던 몇몇 개의 구간을 보았을 때 연말에 이렇게 조정하고 있을 때가 어때요? 나름대로의 기회는 되어졌죠. 예, 분명히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2009년 말에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도 말에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뭐 시장이 이제 조금 밑으로 파고 들어갔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조금 나아졌구나. 아이고, 한숨 돌렸다.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내년도 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미리 준비해야죠.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씨앗을 심을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심을 때 돼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들 쉬고 있을 때 있죠. 그럴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또 이제 봄이 왔을 때 어때요? 남들보다 일찍 이렇게 그 씨앗을 심고 농사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항상 보면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하려고 해요, 투자에서.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이제 자꾸만 불확실한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고 뭔가 이제 좋아진 것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행동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나 기회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험악하고 어려울 때였죠. 근데 그 어려울 때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자리가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비관적이더라. 그래서 모두가 비관적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투자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종목을 준비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 해 있죠. 그 다음 해 그 봄이라든지 상반기에 상승에 좀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결과를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장에도 여러분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서 무장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혹시 아이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반등 왔을 때 좀 덜어낼까? 아유, 나중에 내년도 돼가지고 일단 덜어냈다가 내년도 가가지고 이제 시장이 좀 더 좋아지면은 그때나 좀 다시 좀 이렇게 만회하려고 나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그때 또 늦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준비라는 것은 지금부터라는 거. 그래서 이번 그 연말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그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수익률이 있죠. 내년도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익률은요, 한 해 그 투자에서 성과는 거의 상반기 때 다 나와요. 그죠? 우리 시장도 지금 올해도 보면은 그 수익이 그나마 연초부터 쉬었다고 하지만은 그나마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연초까지였지 않습니까? 연초까지 나오고 딱 중반 이후로 여름부터 지금까지는 어때요? 되게 지금 재미없죠. 재미없는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이든지 보통 보면 이게 상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난 수익이 어때요? 그때가 대부분의 수익이었죠. 그 뒤에는 재미가 없고요. 그런데 그러한 수익을 만들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탁월한 수익을 만드는 것은 어때요? 그 전에 어려울 때, 연말에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잘 준비를 해 놓는 것, 그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물론 배당 받는 것도 중요해요. 배당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도 상반기를 이끌어낼 만한 그러한 종목들이죠. 그것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좀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종목들도 내년에 이렇게 이끌 만한 그러한 종목들도 여러분이 부지런을 내어서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도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 종목도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셔야지 내년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그러한 연구들이 좀 더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 있죠. 시장 놓치는 마세요. 놓치는 말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크게 한번 여러분이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저점 탁 깨고 올라갈 때 있죠. 탁 깨고 올라갈 때 그때 매도를 좀 많이 합니다. 아이고 또 내려갈 거니 한번 내려갔기 때문에 또 내려갈 거니까 이때 좀 미리 챙겨 놓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좋은 종목은 여기서 시작점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 보셨죠? 삼성전자 아까 이제 뒤에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때 나갈 때 저기 앞서서 한번 이렇게 이때도 주도주로 나갈 때 이때 보면은 그 여기 보면 그렇거든요. 막 쉬어가고 이렇게 푹푹푹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게 빠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힘 없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덜어내기가 쉬운데 덜어내면 안 되는 자리였죠.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그러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 수익률은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좋은 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보고 또 그 기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일 장을 또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장 준비하고 종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